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잊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의 윤석열 선대위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측근들도 더 이상 김종인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김종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의 20일간에 걸친 그 이상한 행동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피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뭐 초선이고 재선이고 윤석열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사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본인의 발언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거나 또는 기자들이 애서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본인의 발언을 기사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은 주목받지 못하다가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서 총질을 하니까 갑자기 기사가 많이 뜨고 본인도 KBS, TBS 소위 말하는 정권의 하순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언론들의 출연이 잦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많은 당직자들 지금 다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전문 분야별로 다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양수 윤석열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권 변호사의 가면을 벗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논평 이양수 대변인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허나 수석 대변인 아래 임승호 대변인 등등 4명의 대변인, 부대변인이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이렇게 선대위를 비판하는 대변인은 당의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허나 수석 대변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임명한 그 많은 당직자들이 왜 지금 조용히 있습니까? 내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싸우면 이준석 대표가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분투는 눈길을 끕니다.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 김은혜 대변인, 전주의 대변인 새로 임명됐습니다. 좀 활약을 하기 바랍니다. 사실 김은혜, 조수진, 전주의 의원은 그전에도 대변인 이런 타이틀 없이도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남성 의원들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의원들, 아니, 그 공천 받아가지고 뺏지 않았는데 지금 뭐합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숨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서 지금 지역구 망년에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오늘 논평,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당한 치명상을 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이 모녀 살인 사건, 이 2명의 모녀를 칼로 좀 정말 방송으로 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 등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를 자칭해 왔다. 이 후보가 인권 변호사라면 성남 국제마피아파는 인권 보호단체란 말인가라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지적했습니다. 자,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방금 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정신질환 심신미약으로 감형시키려 한 사실을 데이트 폭력이라 칭하며 사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제가 아픈 과거가 있다.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언급한 바로 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그렇게 마사지 할 게 아닙니다. 2006년 6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A씨와 A씨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A씨 부친은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의 1심, 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포장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뭐 자칭 인권 변호사? 기가 막힙니다. 자, 이수석 대변인은 이어 그런 와중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또 다른 조카를 4번이나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 주변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에 유독 많이 연루되어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트 폭력 말고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양수석 대변인은 성남국제마피아파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속여 태국에 감금하고 잔인한 폭력으로 살해하기도 한 조직폭력단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직접 여러 차례 변호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 역시 조직폭력배의 집단폭행에 가담하여 유죄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를 자칭해왔다. 계획적인 살인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인권 변호사로서의 행동인가?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얽힌 일들에 대해 명백히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정말 이양수 대변인의 말처럼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조직폭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까? 이런 것 저도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조카가 있었고 뭐 조직폭력배, 성남국제마피아파. 그러면 적어도 인권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또 누구는 뭐 변호사니까 뭐 아무리 흉악범도 변호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변호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양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의 놀랄만한 과거를 또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조카가 있었고 국제마피아파. 아무튼 참 입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허나 뭐 수석 대변인도 있고 국민의힘에는 또 뭐 임성호 대변인 등 4명의 대변인단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